운수 좋은 날. 현진건.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거늘 노릇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패고 수염도 있대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놓은 듯한 김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뚱뚱 보는 말라깽이를 보던 맛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몸집과 딴판으로 연하고 싹싹하였다.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가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하였다. 자네는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이. 하고 김첨지는 얼굴을 펴서 웃었다. 아따,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랜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왼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앙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 말리게. 선술집은 훈훈하고 뜨뜻하였다. 추어탕을 끓이는 솥뚜껑을 열 적마다 뭉게뭉게 떠오르는 흰 김, 석쇠에서 뻐지직 구워지는 너비아니구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이 너저분하게 늘어놓인 안주탁자에 김첨지는 갑자기 쏙이 쓰려서 견딜 수 없었다. 마음대로 할 양이면 거기 있는 모든 먹음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삼켜도 시원치 않았다 하되 배고픈 이는 위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도 하고 추어탕을 한 그릇 청하였다. 줄인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드리라 하였다. 순식간에 두부와 밑꿀이 든 국 한 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켜고 말았다. 셋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채 데우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더웠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찌르르 하고 창자에 퍼지며 얼굴이 화끈하였다. 눌러 곱빼기 한 잔을 또 마셨다. 김첨지의 눈은 벌써 개게 풀리기 시작하였다.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숭덩 썰어서 볼을 불룩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하였다. 치삼은 의아한 듯이 김첨지를 보며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가 넉 잔씩 먹었네. 돈이 40전일세 라고 주의시켰다. 아따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오늘 내가 돈을 막 벌었어. 참 오늘 운수가 좋았느니. 그래, 얼마를 벌었단 말인가? 30원을 벌었어. 30원을. 이런 젠장 맞을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돈 산더미같이 벌었는데. 어이, 이 사람 취했군. 그만두세. 이놈아, 그걸 먹고 취할래냐. 어서 더 먹어. 하고는 치삼의 귀를 잡아치며 취한이는 부르짖었다. 그리고 술을 붓는 15살 됨직한 중대가리에게로 달려들며 이놈 오라질 놈, 왜 술을 붓지 않어? 라고 야단을 쳤다. 중대가리는 희웃고 치삼을 보며 문의하는 듯이 눈짓을 하였다.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내며 애미를 붙을 이 오라질 놈들 같으니 이놈 내가 돈이 없을 줄 알고? 하자마자 허리춤을 훔칫훔칫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졌다. 그 사품의 몇 푼 은전이 잘그랑하며 떨어진다.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치삼은 일변 돈을 줍는다. 김첨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거처를 살피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에 제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쏘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바라봐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나. 다리 뼈다구를 꺾어놓을 놈들 같으니. 하고 치삼에 주어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 하면서 풀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 곱빼기 2잔은 또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송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또 부어 라고 외쳤다.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문득 껄껄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 컸던지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은 모두 김첨지에게로 몰리었다.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 오늘 손을 태고 정거장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저 오기가 안 됐대 그려.
그래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하며 손님 하나를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거기 마침 마마님이신지 여학생이신지 요새야 어디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망토를 잡수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시랍시여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획 돌아서더니만 왜 남을 이렇게 귀찮게 굴어?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허.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든 사람은 일시에 웃었다.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어이구 소리가 처신도 없지 허. 웃음소리들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져지기 전에 김첨지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였다. 치삼은 어이없이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금방 웃고 지랄을 하더니 우는 건 또 무슨 일인가. 김첨지는 연에 코를 들이마시며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이놈아 언제는? 오늘이지. 애기 미친놈. 거짓말 마라.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을쳐 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일 놈이야. 죽일 놈이야. 하고 김첨지는 엉엉 소리를 내어온다. 치삼은 흥이 조금 깨어지는 얼굴로 원이 사람이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그러면 집으로 가세 가. 하고 우는 이에 팔을 잡아당기었다. 치삼의 끄는 손을 뿌리치더니 김첨지는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는다. 죽기는 누가 죽어? 하고 득이가 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때같이 살아만 있단다. 그 오라질 년이 밥을 죽이지. 인제 나한테 속았다. 하고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는다.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인가. 나도 아주먼네가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하고 치삼이도 어느 불안을 느끼는 듯이 김첨지에게 또 돌아가라고 권하였다.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에 난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가락이 있었다. 기어이 일원어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다. 구준비는 의연히 추적추적 내린다.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 한간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채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이 다리가 떨렸으리라. 클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전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하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 난장맞을 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 년. 이라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 하는 축이 떨어진 삿자리 밑에서 나온 먼지네. 빨지 않은 기적 위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대가 켜켜이 앉은옷내. 병인의 땀 썩은 내가 섞인 축이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있는 대로 다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 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를 못해. 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의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 목도 잠겼고 또 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질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버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하는 말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의 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 대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